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태숙 모의고사에서 숙을 맡고 있는 손진숙입니다. 저는 이제 360 모의고사에 처음 투입이 돼서 오늘 설명회를 이렇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태정 선생님이 평소에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걸 보고 와 이거 큰일이다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살짝 고민을 하고 왔는데 일단 일단 360에 제가 이제 투입되면서 어떻게 앞으로 영어가 변화가 될 건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마 뭐 국어 뭐 국사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영어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그죠? 가장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꽤 많아서 이제 모의고사를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시험 보실 분들이잖아요. 처음 시작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뭐 내년 4월을 우리가 국가직을 잡는다면 남은 동안 어떻게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공부 방법론은 설명드리고 나중에 질의응답 코너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좀 더 이런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아니 좀 메이크업을 잘하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입술을 괜히 발라놨나 봐요. 자 일단 영어 시험의 경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 20문제 중에서 어휘가 몇 문제입니까? 그러면 대답해 주셔야지. 자, 어휘가 몇 문제입니까? 네 문제. 그죠? 물론 약간은 좀 플러스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네 문제 뭐 이디엄 포함해서 보통 어휘 두 개, 그다음에 이디엄 두 개. 그럼 시험은 한 번씩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법이 몇 개? 영작 두 개 포함해서 영작이 두 개 항상 고정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개 혹은 다섯 개. 작년 같은 경우 세 개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세 개는 사실 되게 예외적이고 네 개, 다섯 개 정도 보시면 되고 생활영어는 딱 북박이로 두 개가 나오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9개 혹은 10개가 이제 독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독해 유형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 투자를 하는 파트가 어디죠? 문법. 그렇죠? 문법 3, 4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경향은 그 정도 경향이 계속 유지가 되고 뭐 하나 두 정도의 가감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60 모의고사도 뭐 360뿐만 아니라 제 모든 모의고사가 그렇듯이 일단은 저는 뭐 고태종 선생님이 아니죠. 고태종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고태종이 아니죠. 이태종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이름들이? 자, 이태종 선생님처럼 뭐 일부러 문법을 하나 더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냥 경향에 맞게 이제 쭉 가는 추세고 일단 뭐 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모의고사 장인으로 문제 만들기 장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소문 못 들으셨나 봐요. 근데 일단은 제가 저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저도 나름대로 제가 문제를 잘 만든다고 자신을 해요. 자신을 해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타 이제 공인하는 그런 문제 만들기 장인인데 그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뭘까요? 제가 문제를 잘 만드는 이유.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왜일까요? 모든 걸 제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연구원도 없고 아무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1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다 제가 만들고 물론 이제 답변 달아주는 분이 잠깐 있긴 한데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 카페에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다 달거든요. 근데 답변을 달면서 처음에는 답변 달기 너무 시간이 많이 오고 귀찮으니까 이제 좀 다른 좀 아르바이트를 좀 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답변을 달면서 이제 장점을 느낀 게 여러분이 모르는 게 뭔지가 보이는 거야. 맨날 비슷한 질문들을 여러분 이게 약해. 맨날 이게 헷갈려. 이제 그게 파악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 문제 만드는 거 혹은 제가 답변 다는 걸 보면 여러분이 되게 간지러운 것을 되게 긁어준다. 혹은 아픈 것을 찔러준다. 라는 그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 약한 취약점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문제를 만들어요. 뭐 900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계속 제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잘하는 거 다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질이 물론 뭐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를 안 하겠지만 일단 질이 좀 좋습니다. 질이 좋고 일단 시험과 가장 사실은 유사해요. 난이도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렵게 내지도 않고 지나치게 쉽게 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365 모의고사에 대해서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합류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일단 특히 영어는 너무 어렵게 가지 마라. 그래서 일단 제 계획은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11월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까지까지 가잖아요. 근데 조금씩 여러분 모르게 난이도를 조금씩 올릴 거예요. 모르지는 않겠지. 물론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실력이 조금씩 올라간다면 뭔가 더 어려워졌다는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여러분 난 잘하는데 좀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평이한 난이도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쉽게 다 100점 만든 이런 수업 시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한 60점?
아니지, 평균 60은 낮은 거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평균 한 75에서 80점 정도 나오는? 보통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면 여러분이 평균이 한 70에서 65 정도 나오거든요. 65에서 70 정도가 이제 보통 모의고사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첫 시작에는 한 75에서 80점 정도?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금씩 여러분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9까지 거의 다 왔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거야. 점수가 하나도 안 올랐는데 좌절할 필요가 없고, 난이도가 조금씩 높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출제를 할 거고, 일단 출제 포인트는 무조건 저는 기출을 우선이에요. 기출. 그러니까 기출을 그대로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은 절대 내지 않겠습니다. 특히 문법 같은 거. 뭐 10년에 혹은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관사 문제 이런 건 절대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계속 무한 반복시켜주는 그런 시험이 될 거예요. 어휘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다른 모의고사 수업 물론 들으시겠지만 뭐 제 모의고사 수업도 들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360 듣는다고 제 모의고사 안 들으면서 360 안 할래요. 이건 3분의 1로 나눠야 되거든. 어떠세요? 들으실 거예요? 오케이. 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360도 그렇고 제2모의고사도 그렇고 일단 다른 거 하나도 안 보더라도 여러분 모의고사 좀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양한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헷갈려요. 한 선생님 뭐 제가 됐던 뭐 다른 분이 됐던 한 선생님 것만 계속 파고 가야지 여러분들 여러 선생님 거 들으시는 거 별로 뭐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를 계속 듣다 보면 실전에서 가장 여러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만들려고 제가 밤을 새서 열심히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이태원 선생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영어는 여러분 어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문법. 뭐 어휘는 이디엄 포함이고요. 문법은 영작 포함이고 그 다음에 생활 영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독해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어휘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해주세요. 질문은 해서 채택되면 여러분 그 기프티콘 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질문다운 질문 하셔야 돼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결혼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결혼을 했습니다.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자, 됐어요? 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고 혹은 카페에 질문 다는 거 보고 참 정말 이렇게 막 제가 가슴을 칠 때가 있어. 혹은 뒤통수를 잡을 때가 있어. 왜 이렇게 공부하지?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답정려요 여러분은. 근데 자기 방법만 고수를 하는 거야. 방법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다고. 자, 어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어휘는 다행스럽게 우리가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올해인가요? 지금 몇 월이에요? 올해네요. 올해 시험. 올해 시험부터 이제 다행히 우리의 그 아픈 손가락 뭐가 없어졌어요? 서울시가 없어졌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없어지면서 이제 뭔가 약간 좀 틀이 잡힌 느낌? 뭔가 좀 편안해진 느낌? 좀 이상한 애가 없어진 느낌?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한데 일단 어휘는 서울시는 항상 서울시는 제가 논외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어휘는 너무 이상하게 나와. 정말 저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어휘 혹은 그 누구도 쓰지 않는 그런 어휘들이 시험에 나와서 제가 골칫거리였는데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지금까지는 되게 모범생처럼 어휘가 나왔어요. 근데 어휘가 여러분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출을 쭉 훑어보면 예전에는 어휘가 진짜 이건 정말 만점방지용 어휘 그런 어휘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갈수록 약간 틀에 잡혀서 딱 보통 수준의 어휘? 그러니까 어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온 엑기스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럼 엑기스 어휘는 다 어디 있더라도 보통 여러분 갖고 있는 어휘 그 하나 있죠. 복화집 하나 있죠. 그죠? 뭐 제 거가 됐던 다른 선생님 됐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여러분이 무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어휘는 여러분 그냥 내가 한 권을 떼겠다. 어휘 한 권을 떼고 뭐 독해를 하겠다. 그런 개념이 절대로 없어. 어휘는 없어. 계속 까먹거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권을 사면 여러 권 살 필요도 없어요. 웬만하면 선생님들 책 다 비슷해요. 그리고 물론 그런 경우에서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어휘가 딱 나오잖아요. 그 어휘가 들어있는 책. 안 들어있는 책 막 조사를 해. 그래서 제 책이든 제가 얼마나 제 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 죽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책이 없었다 완전 배제를 시키거든. 근데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쪽집게가 아닌 이상 시험에 나온 어휘를 딱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 문법이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아니라도 독해에서라도 그런 어휘들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 책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 권을 사셨으면 그 책을 여러분 계속 봐야 돼. 일단 어휘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자세한 내용은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가 길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휘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책상에 1시간을 앉아가지고 어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휘는 여러분 그 틈새 시간을 잘 공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60분을 어휘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60분을 쭉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분을 쪼개 여러분. 10분씩의 시간은 엄청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학원 올 때 점심 먹고 10분 혹은 화장실에 잠깐 서 있는 동안
그죠? 그 10분을 6개로 쪼개서 하루에 외워야 될 내용 한 30개를 가져왔으면 그걸 하루에 6번을 보는 거지. 하루에 6번.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보고 또 점심 때쯤 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또 한 번 딱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지. 혹은 뭐 저녁에 집에 가는 길에 혹은 자기 전에 반드시 보시고. 그렇게 6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휘는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 나를 거기에 노출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내 것이 되도록. 그죠? 그게 어휘 공부예요. 그래서 일단 기존 책을 하나 갖고 계시면 그렇게 한번 계속 돌리세요. 그 어휘를. 처음부터 뒤로 갔다가 또 뒤에서 앞으로 왔다가 계속 무한 반복. 그거는 일단 뭐 기본 어휘 책은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에 도움이 되는 어휘도 있겠지만 독해에도 되게 필요한 어휘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남겨놓고 한 2달 전부터 너무 더워. 2달 전부터 기출 어휘를 파셔야 돼요. 어휘는 특히 뭐 다른 거 하면 모르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는 기출이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어휘 리스트를 한 1000개 정도 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그 리스트를 한 2달 전부터 하면 계속 그때는 정말 그죠? 그때는 스터디해도 좋아요.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휘는 뭐 100%다 맞춘다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신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돼요. 괜히 여러분 뭐 10,000개, 20,000개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소화도 못하고 실제로 10,000개, 20,000개 외웠다고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여러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 어휘책을 계속 그걸 믿고 가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책 보는데 옆 사람은 다른 책 보네. 불안해? 그럼 나도 읽어볼까?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한 권을 계속 파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정말 진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 제 수업 들어보는 분들은 그런 많이 잔소리 많이 들었겠지만 어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휘를 많이 외워도 이게 독해가 안 돼. 그 이유가 뭐죠? 응?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있다. 자 무슨 뜻이에요? 디맨딩 맞추시는 분 상품이 있어요. 뭘? 네? 뭐라고? 벅찬. 오케이 또 요구가 지나친 선물은 이건데 괜찮아요? 그쵸?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 벅찬 이런 용어 쓰세요? 선생님 영어가 너무 벅차요. 그런 말 써요? 안 쓰죠? 그럼 뭐라고요 여러분? 선생님 문제가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수업이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선생님 수업이 너무 벅찬 거 아니에요? 벅찬 어때? 가슴 벅차 막 이런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요구가 지나치면 물론 좋아요. 근데 항상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를 외우라는 거지. 나는 평소에 그런 단어를 안 써. 근데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물어보면 한결같이 학생들이 도래 그렇게. 우리 평소에 도래란 말 써요? 여러분 드디어 봄이 도래했어요. 시험이 도래하고 있으면 안 쓰잖아. 도래는 있지만.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외우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를 외울 때 너무 수동적으로 사전에 있는 혹은 뭐 어휘 그 교재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냥 도래 이렇게 외워. 그냥 어드벤트 도래. 그럼 독해할 때 나왔어요. 도래가 아무 느낌이 없다고. 그 어드벤트 뜻은 뭐 그냥 나타나는 거야. 디멘딩은 빡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고 목소리 좀 이상했죠. 여러분 인게이징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 선물 있어요. 그렇죠. 땡 근데. 맞아요. 고맙습니다. 인게이징은 동사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독해라는 게 나왔어요. 동물들은 engage in aggressive behavior 다음에 공격적인 행동이 나왔어. 그럼 동물들은 공격적인 행동에 종사합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물어보면 다 종사라 그래.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어휘를 외우는 거지. 너무 수동적으로 정말 기계적으로. engage in의 뜻은 뭐예요? 제대로 알고 계신 분. 제 수업 들은 분 아실 텐데. 제 수업 들은 분 한 분도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여기 고태 속에 왜 넣은 거야? 제 수업 들어보신 분 선물 있어요. 이거 손소독제. 요즘 꼭 필요한 거 손소독제. 자, 인게이지의 뜻은 뭐다? 그냥 하다라고 종사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휘 외우라는 거지. 그래야 이게 어휘가 어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해까지 도움이 되는 어휘가 되지. 여러분이 독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어요. 어휘를 사전시로 외우는 거야. 내가 평소에 한 번도 입에 담아보지 않은 그런 어휘로.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는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360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어휘에 대한 잔소리 끊임없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귀 아프도록. 그래서 일단 어휘는 그렇게 조금 외워주시고 혼자서 공부를 할 때도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얘가 도대체 예문을 보시면 알아요. 예문을 보니까 이거는 이런 뜻인 것 같네. 나는 평소에 이 단어를 이렇게 쓰네. 조금만 10초라도 생각해보고 어휘를 좀 외웁시다. 그죠? 일단 그게 1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디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건데 이디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1시간 차지할 것 같은데 우리 고 선생님 화낼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하는 거.
그죠? 이어 동사가 뭐가 있죠? 가령 turn down 이런 게 이어 동사죠. 그 다음에 진짜 순수한 idiom. idiom 뭐 있어요? 가령 a chip of the old block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어 동사가 1000배는 더 중요해요. 왜? 이건 일단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독해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디엄이 있죠. 이거는 독해할 때 볼 일이 없네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외워놔봐야 다 까먹고 없네요. 그래서 이디엄을 일단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지금 안 하셔도 좋아요. 얘는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를 하거나 나중에 우리 마무리반 같은 데 가면 제가 이디엄 리스트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어 동사는 지금부터 하셔야 돼. 지금부터. 나올 때마다 뭐 독해를 혼자서 풀거나 할 때 정리 잘해서 하셔야 돼요. 요거는 독해도 중요하고 어휘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디엄은 그냥 여러분 신경 지금 안 쓰셔도 좋아요. 생활 영어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어휘를 하루에 한 짬짬이 좀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가 문법인데 문법이 제가 제일 할 말이 많아요. 그죠? 문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일단은 양을 늘리면 안 돼. 요즘 문법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법도 되게 정형화돼서 나와요. 일단 서울시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늘 물어보는 거 똑같다고. 똑같아. 근데 여러분이 왜 문법을 못하냐?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고 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문제 길이 길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물어보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왔을까 됐을까 물어보고 있어. 그럼 맨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은 당연히 대신지 왔신지 그거 구분하고 있을 건데, 좀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되게 창의로운 분들.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여기 가가지고 이 명사가 셀 수 있나 없나? 그거 하고 있다고. 분명히 함정은 여기인데 여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시험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가끔씩은 정말 뭐 관사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10년마다 혹은 20년마다 한 번씩. 제가 거기까지 여러분 절대로 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큰 거를 놓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문법도 앞으로 360 들으시면 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만 계속 여러분 해드릴 거니까 제발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 이외의 것들은 아예 궁금증을 가지지 마세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 얘기 하잖아요. 궁금해하지 마라. 문법은 여러분 진짜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제가 만든 틀 안에 딱 머물러야 돼요.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고하는 건 진짜 해롭습니다. 문법은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법칙. 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법은 기본적으로 항상 틀 안에 갇혀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마다 이제 포인트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나오는 거 좀 달달달 외우셔야 돼. 포인트. 그냥 1번 뭐뭐 그리고 공식 외울 때는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셔야 돼. 분명히 공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좋아하는 여기만 외워. 뭐뭐 할 때 뭐뭐다 이건데 뭐뭐 할 때 이건 여러분이 신경 안 써. 그죠? 그러니까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써 미래를 쓴다 이렇게 미래를 현재로 쓴다 문법이 있는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나는 쿨해서 이런 거 신경 안 써. 잘라서 외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도 선생님마다 갖고 계신 그 포인트 집을 여러분 외우셔야 돼. 1번 내가 말로 할 수 있어도 완벽하게. 그런 다음에 계속 문법에 적용시켜 연습해보면 사실 문법은 정말 제일 빠르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문법이 가장 빠르게 는다고. 외워서 적용만 시키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지나친 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보니까 그러면 늦어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세 번째 독해는 여러분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독해는 솔직히 말하면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뭐 국어는 모르겠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는 독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석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해하는지 능력이거든요. 그럼 제가 학생들에게 지문을 줘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전부 막 해석하는데 급급해. 다 읽고 났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얘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아무도 대답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만 하고 있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는 여러분 다독이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거. 그래서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공무원 교재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독해력,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갖다 넣어도 여러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시험이 4월달 시험인데 뭐 2월달에 그럼 진짜 공무원 시간 재놓고 풀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수능 EBS 교재 제가 많이 권해드리잖아요. EBS 교재를 하나 딱 꺼내서 하나 지문을 그냥 쫙 읽고 정답 찾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지문을 하나 딱 읽고 딱 덮어놓고 이게 무슨 얘기였는지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그런 여유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막 문제만 뭐 풀어. 시간만 맞춰놓고. 그래서 물어보면 결국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그 문제는 풀릴지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5개 정도 EBS 교재를 사셔가지고 하루에 5개 정도
그죠? 지문을 좀 꼼꼼하게 보라는 거는 구문 분석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쭉 읽고, 구문 분석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쭉 읽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해설지에 나오는 해석을 보시는 거지. 그럼 내가 읽은 거랑 비슷하네? 그럼 나 이해 잘했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조금 해동력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5개 정도를 공부하시면 되고, 뭐 제가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좀 성실하게 여러분의 맞춤식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뭐 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 여러분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부님 오셨네요, 여러분. 자, 환영의 박수로. 네, 저는 좀 이따 봬요.